안녕하십니까.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저는 이제 2년 연속 갔다가 올해는 가지 않았지만. 올해 안 가셨어요? 올해는 안 갔어요. 작년에 이제 갔다 왔고. 작년에 한국만화 특별전. 네. 그 행사를 문광부하고 할 때 갔었고, 올해는 이제 위안부 피해자 특별전인데 여가부하고 결합해서 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못했지만, 지금 일본의 극렬한 우향우 정책에 대해서 세계적인 경종을 울리는데 우리 한국 만화가 기여를 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예, 2월 18일부터 이 부천에서 리바이벌 전시회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곳에서 그 전시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데 부천이 일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나 한겨레신문이나 이렇게 접촉되는 대로 순서를 잡아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또 부천에 특색 있게 또 안중근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이 우리는 그냥 발렌타인데이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2월하고 3월에 이제 순국하게 되는 때까지 우리가 안중근 공원에서 위안부 피해자 만화전도 야외 상설전으로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재선을 이제 하기 위해서 출마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6월 4일 선거이기 때문에 현재 선거법 개정이 다 마무리되지 않아서 지금 고심 중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공천제 여부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빨리 매듭지어지면 시민들께 정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출마를 처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재선을 시민들께 요청드리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난 4년 동안 해왔던 일에 대한 평가죠. 그래서 우리 문화특별시 부천이 그동안 시민들과 함께 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 부천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저의 이제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출마의 변이라기보다 지난 4년 동안 함께 했던 일들에 대해서 부천 시민들의 평가를 구하는 거고요. 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제 올해가 부천군이 만들어진 지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땅은 좁고 인구는 많고 이런 부천 현실에서 앞으로 미래 100년을 어떻게 개척해 가야 될 것이냐, 여러 이제 전략 방향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부천의 공간 구조를 재편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땅이 좁은 부천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미래 부천의 초석을 놓는 것. 예를 들면 경인 전철의 지하화라든지 종합운동장 부분을 좀 고도화하는 것, 또 상동 영상단지를 제대로 좀 어떤 컨텐츠로 개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미래 부천에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 문화특별시 부천을 더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부천의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것, 이것이 제가 앞으로 임기를 새로 가지면은 우리 시민들께 좀 약속드릴 부분이에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특별시, 그러니까 문화도시의 정체성을 계속 강화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문화정책이 이제 축제나 페스티벌, 이벤트 위주로 좀 많이 우리가 고도화해 왔는데, 그것의 장점을 살리면서 앞으로는 그게 지역의 이 경제 여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물꼬를 좀 트는 것, 그것이 우리 미래 부천의 굉장히 중요한 경제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부천이 9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밀집한 그런 이제 이 중소기업 도시로 발전해 왔는데, 지금부터는 중소기업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작지만 강한 그런 강소기업들로 부천이 재편돼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문화가 거기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예를 들면 이제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제조 조립 공정 위주로 그동안 부천이 유지되었다면은, 지금부터서는 이제 빼꼼이라든지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든지 이런 문화 콘텐츠가 부가가치를 만드는 그런 산업을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되고, 그런 산업이 부천에 인입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는 거죠. 네,
제가 그 장점을 제 입으로 말하는 그렇긴 한데, 저는 장점이 유쾌한 분위기를 주위에 퍼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일도 많고, 찌들리는 일도 많이 있지만 제가 가급적 시민들을 만날 때 좀 주고 싶은 메시지는 즐겁게 희망을 갖고 살아갑시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만나는 게 즐겁고 그렇게 만났을 때 어떤 좀 유쾌함을 가지고 헤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게 제 장점입니다. 네. 뭐 끝이 없죠. 소통은 뭐 과정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형화된 틀이나 정해진 대상이 있는 건 아니죠. 우리 90만 시민들을 다 만나야 되는데 현실이 이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요새 이제 IT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트위터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소통도 굉장히 위력이 큰 것 같고, 열린 시장실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직접 찾아오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포스트잇도 그렇고요. 그 어떤 뭐 정형화된 틀이 없이 계속 진화해 나가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그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안테나를 좀 건축 세우는 그런 편입니다. 네. 주로 이제 이 호통치는 분들이 많죠. 기억에 남는. 대표적인 게 이제 뉴타운 이런 갈등 속에서 시민이 시장이라면서 왜 시민 말을 안 듣냐, 빨리 취소해라, 이런 이제 민원인의 입장에서 시에 대해서 이제 요구를 할 때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극렬하게 이렇게 이 몸으로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대개는 이제 그동안 시청이 시민들을 너무 무시해 왔다라는 점을 바닥에 깔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시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꼬맹이부터 어르신까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민이 시장이라면서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초등학교 뭐 2, 3학년 되는 아이들도 찾아와요. 그냥 약속도 없이. 그래서 숙제하러 왔다 그러고 시민이 시장이라서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인사처럼 하는데 기분 좋죠.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아쉽죠. 안타깝고 또 설득을 충분히 못한 우리들 책임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 특히 정기의회에서 삭감된 분야를 보면 홍보 쪽이라든지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는 문화, 교육 영역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삭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정당 공천제가 기초 단위에서는 폐지돼야만 이런 좀 무리한 정치 공세적인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보는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정치권에서도 막바지 논의가 있다고 하니 좀 정당이라는 어떤 굴레를 떼어버리고 부천 시민으로서의 공감대를 이뤄나간다면 뭐 의회하고 불편할 것도 없고 뭐 예산이 얼토당토하게 삭감되는 그런 일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IBS를 저는 참 경이롭게 봅니다. 우리 그 부천 시민들이 제일 문제로 느끼는 게 지역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언론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습니다만 이 알아야 면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여도 무슨 정보를 제대로 습득한 연후에 올바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시의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렇게 IBS 같은 언론이 가교 역할을 해줘야만 시민도 시정에 대해 참여할 수 있고 시정도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6년 동안 그런 가교 역할을 참 잘 해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읽으신 거 맞으시죠? 네.